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람도 숨을 죽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펼쳐지는 한판 사투. 바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가을 푸르게 불떡이는 힘찬 기운을 안고 녀석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만만한 이 녀석 고등어입니다. 짠내 비린내 물씬 나는 고단한 시간을 맛있게 위로해주던 국민 생선. 굵은 소금 척척 뿌려 냉장고 한 귀퉁이에 넣어두면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온몸 가득 푸른 바다를 품고 찾아온 고등어. 그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오랜만에 부산을 찾았습니다. 항구는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죠. 들고 나는 배들로 떠들썩했던 항구가 오늘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공동어 시장인데요. 하필 쉬는 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6개월간은 이런 풍경이 보기가 힘들어지죠. 이제 24시간 쉴 틈 없이 바빠지는 계절이 찾아왔다고 하죠. 여기서 나는 이 냄새, 벌써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텅 비었던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이 비릿한 냄새. 그 주인공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 조업에 나섰던 배들이 항구에 몸을 풀면 어시장 가득 녀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한창 살이 오른 고등어가 본격적인 제철을 맞았다죠.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90%가 이곳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배에서 내린 고등어는 일일이 크기별로 나누어 상자에 담습니다. 큰 거 6가지요? 많을 때는 하루에 15만 상자. 아유, 약 3,000톤이 거래된다는데 그 규모가 상상이 가십니까? 등이 둥글게 부풀어 오른 고기라 해서 고등어라고 부른다죠. 요즘 녀석들 덕분에 어시장 사람들 마음도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새벽 서너 시부터 시작한 일은 아침 10시가 훌쩍 넘어 겨우 끝이 납니다. 아침 끼니도 걸으셨을 텐데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그래도 고등어가 지천이니 먹을거리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일하러 나오면은 점심이든 아침이든 그 마치는 시간 봐갖고 밥을 먹고 가요. 일 맞춰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예. 매일 사 먹는 밥이 지겨울 때면 작업장 한쪽에 자리를 펴고
여럿이 모여 밥 한 끼 만들어 먹곤 한다는데요. 오늘 메뉴는 고등어 조림. 고등어 쌍자가 도마도 되고 이렇게 바람막이도 되어준답니다. 싱싱한 고등어만 있으면 뭘 해도 맛있습니다. 특히 가을 고등어는 살도 두툼하지만 몸에 한창 기름이 찰 때라 맛이 그만이라더군요. 맛있다. 맛있어. 네. 가끔은 엉뚱한 녀석들이 딸려오기도 한답니다. 저 고등어 한 마리씩 담다 보면 예, 이게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서 잘못돼가 한 마리씩 있을 수도 있어요. 오징어가. 예. 오늘은 오징어 한 마리가 덤입니다. 양이 적어 뭘 할까 고민하시더니만 아하 예 라면을 끓이실 모양이네요. 오징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으니 국물 맛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많이 드세요. 맛있게. 차가운 드세요. 시장 바닥 한 귀퉁이 따끈한 밥 한 끼 먹을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늘 이렇게 고달프지만 이게 또 사람 사는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둘까도 생각나 하면서 아 이게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생 게 지금 한 16년 7년 됐거든. 우와. 이 우리 예. 이 언니는 지금 43. 얼마나 입에 정정함이 가봐보이소. 이거 어떨 때가 제일 보람지세요? 열심히 일하고 돈 받을 때 손도 용돈 주고 할 적에 이상한 데 가서 꿀맛 일하고 먹는 맛이 꿀맛. 꿀맛. 네, 그게 진짜 꿀맛이죠. 종소리와 함께 고등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등어는 대부분 이 중도매인들의 손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바쁘게 손짓하고 계신 이분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까 저거 샀죠? 말고 사러. 그런데 같은 고등어를 두 분이 함께 낙찰을 받으신 모양이네요. 2개 가져가라. 2개 남는다. 네네네. 아이고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아, 가위바위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군요. 고등어 고로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가위바위보도 잘하셔야겠어요. 동생 3명 어불리 주고 만약에 101번 나오고 뭐 59번이라든지 60번을 하든지 이렇게 어불리 줘요. 네. 어불리 주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충 갈라가 숫자 똑같이 갈라가지고 이제 이걸 놓고 가위바위보해. 거기서 막 싸움도 나오고 그래요? 네, 싸움하고 그래요. 경쟁이 치열할 때면 가끔 큰 소리가 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거칠고 힘든 시장판에서 꼬박 37년을 살았으니 웬만한 일에는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신다니 서로 의지가 많이 됐을 것 같네요. 좋지. 아무래도 넘이 하는 것보다 네. 더 믿었고 네. 또 확실하고 뭐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고 있죠. 6마리 많은. 형님아, 이 가격이 작은 가격비 그래나 가격이 흐른데 남편이 뒷정리를 하는 동안 아내는 도매로 넘기고 남은 고등어를 챙겨 시장 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3만 원 진짜 5개가 나가고 다 생각하고 4개 반 팔고.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 아들도 중도매일을 시작했다죠. 이제 10년 됐다는데 아들까지 곁에 있으니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3개월 된 애를 얻고요 나왔습니다 이 바닥에. 아드님이 여기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딸하고 아들하고 여기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젖배도 좀 많이 골았어요. 그래서 저래 키가 작은 것 같아. 저들 지대로 뭐 충분한 저들 지대로 못 먹이서 키가 작은 것 같아요.
3개월짜리 젖먹이를 업고 시장에 나왔을 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나이 28. 돌아보면은 모든 게 꿈 같은 날들입니다. 처음엔 맨손으로 생선을 잡는 것도 어색해 했다죠. 이젠 한눈에 좋은 고등어인지 아닌지 알아볼 만큼 고수가 다 됐습니다. 그 사이 자신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린내가 흔적처럼 남아있겠죠.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옷을 입고 나가도 저희들한테는 비린내가 납니다. 왜 나느냐 하면 돈에서 나요. 돈에서 납니다. 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매출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행여 누가 쳐다보면 비린내 때문인가 자꾸 눈치를 보기도 했다죠. 남들이야 진저리를 치겠지만 고등어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으니 가족들에겐 이 비린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언제든 싱싱하고 좋은 고등어를 얻을 수 있는 행운도 누립니다. 그건 뭐예요? 된장. 된장? 네. 고등어 쌀을 찰지게 다진 다음 된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만드는 이 음식도 싱싱한 고등어가 아니면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일종의 강대입니다. 호박잎하고 깻잎 같은 거, 양배추. 네.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고등어 쌀을 다져 강된장을 만든답니다. 우렁이나 조개 같은 걸 넣어서 만드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고등어로 만드는 강된장은 처음입니다. 비린 맛을 줄여주기 위해 매운 고추와 양파를 듬뿍 썰어 넣으셨는데 그 맛이 어떨까요? 네. 이제 반찬 없을 때 그만 밥에 비벼 먹었대. 네. 고등어 특유의 비릿함이 구수한 된장과 매운 고추와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군요. 지금은 얼마나 이쁜 거. 고등어로 전을 부치기도 한답니다. 표고버섯은 고등어와 궁합이 잘 맞는 채소라는데요. 버섯 안쪽에 다진 고등어 쌀을 채워줍니다. 뭐예요? 맛술. 맛술? 이거 생선 비린내 좀 덜 나라고. 비린내? 그런데 강황가루도 비린내 잡는 데는 최고라죠. 이렇게 길게 자른 고등어 쌀을 채소와 함께 꼬지에 끼워둡니다. 바쁘게 일을 하느라 끼니를 잘 챙기지 못했지만 음식을 만들 때면 어머니는 맛도 모양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센터라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여름 때는 괜찮은데 겨울엔 정말 추운 곳이니까 그게 늘 좀 안쓰럽게 마음에 걸렸죠. 또 아빠는 남자라서 괜찮은데 엄마는 여자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정말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그래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여자라는 걸 말이죠. 때때로 이렇게 빛깔과 모양을 맞춰 전을 붙이며 어머니도 곱디 고운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지만 고등어만큼은 양보가 없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좋은 고등어는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인 시원한 육수에 살짝 데쳐 먹습니다. 평생 고등어로 살아온 고수들만이 그 맛을 아는 최고의 별미라는군요. 고등어 하나로 푸짐하게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유 잘 먹네. 그 지독한 비린내를 견디며 사는 동안 눈물 나는 날도 있었지만 웃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처음 아침에 같이 일 나가서 그 일터에 가서 같이 일하고 또 같이 끝나고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이로운 점이지. 든든하니까. 네, 그렇지. 배는 든든한 우물인데 생각하면 고생 많이 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여보 고생했어. 네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넓게 쭉 뻗은 탄탄대로를 지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좁게 구불거리는 골목과 비탈진 언덕, 높고 험한 계단이 수시로 앞을 가로막곤 했죠. 그래도 그 길을 걸어 오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곤 했습니다. 요런 뭐 이게 계단이 좀 이렇게. 그러면 나는 좀 5번인가 쉰 것 같아. 말하면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또 이게. 근데 이제 올라가긴 힘들어도 올라가 놨다면 경치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아유 뒤돌아다 보니까 이야. 요 전남 이게 지금 요 옛날 높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삶이 궁핍했던 사람들에겐 귀한 터전이었습니다. 고등어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주시고 하루 종일 피곤한 몸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한쪽에는 쌀 한 대 빡 받아가지고 예, 우리 옛날에 돌가루종이라 그러죠. 돌가루종에 쌀 한 대 빡 받고 그다음에 또 지게 뒤에는 고등어 한 손 사서 또 새끼줄에 묶어서 예, 약주 한잔 편하게 하시고 덜렁덜렁 걸어오시는 그 모습이 이 100몇 계단을 맨날 걸어오셨으니 그렇지, 예. 다리 힘도 좋으셨겠고 예, 뭐 물 건지는 건 문제도 아니죠. 예. 자, 한참을 올라가니 부산이 발 아래입니다. 집을 지을 땐 앞집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했다니 그 마음이 참 정겹습니다. 고등어 씁니다. 아니 매일 여기 올라다니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 많이 들지. 내가 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더 힘들겠지. 아유 여기는 더 넓고 이게 지금 저 우리 통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에 이렇게 시야가 가리는 집이 없어야 여기 된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돌리면은 저 바닥 끝까지 다 보이는 거네. 저 밑에까지 지금 바닷가까지 밑에 다 보이거든요. 지금 저 밑에까지 지금 다 보여요. 글쎄 말입니다. 저기 저게 고등어예요? 예, 고등어 좀 말린 거. 마당 한쪽에선 하늘 높이 고등어가 널려 있었습니다. 꽁치나 청어처럼 고등어도 말려서 먹을 수 있다는군요. 이 과메기 비슷하게 이렇게 말리나? 과메기 마냥 말려가지고 쪄먹고. 일명 고메기라고도 불린다는데요. 고등어 잡는 어부들이 배 위에서 바닷바람에 말려 먹곤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있는 거 또 어디 있어요? 이건 소금 속에. 이거는 염장고당. 예. 염장고당. 억수로 잘 됐어요. 고등어 한 마리가 아쉬운 사람들은 이렇게 소금에 푹 절여두곤 했죠. 가난했던 시절에 이 지혜예요 이게. 맞아요. 가난을 이겨낸 지혜가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물만 밥에다 그걸 넣으면 맞아요. 기름이 쫙 퍼진다고. 어떻게 얼마나 맛있는지 보셨어요? 그게 물에다 말아서 그거 입에 넘어가는 순간은 꿈이야 꿈. 맞아요. 웃을 수밖에 없어. 예, 참. 땅 한 평 갖기 힘든 산동네라 좁은 텃밭에도 빼곡히 채소를 심어 가꿉니다. 이거 호박은 냈고 이거는 또 저쪽 집이 또 이 상놓은 데는 또 저기 있는 아저씨 저 내다보는 아저씨 거. 다 세 사람 네 사람 거의 네 사람. 이 조그만 밭이. 예. 모든 게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며 사니 마음은 참 넉넉합니다. 말린 고등어는 호박잎을 깔고 그대로 쪄서 먹습니다. 좀 아무래도 말렸으니까 좀 쫄깃쫄깃한 게가 있지. 하듯이. 명태도 말려갖고 하는 거는 좀 쫄깃쫄깃하거든. 그냥 그러니까 센 거 하는 거하고 말린 거하고 그 차이라. 더 맛있게 하게. 맛이 있지. 이제 쫄깃쫄깃하니까 이제. 또 오래 놔놔도 되고. 양념 하나 없이 찌기만 해도 쫀득한 식감의
고소한 맛이 그만이랍니다. 이 건고등어는 꾸둑하게 말린 상태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데다 조리법도 다양해 밥 반찬에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아마도 건고등어 맛을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집에서 고등어를 말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래 배에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게 이래 쪼리 먹고 이만 한 가지 갖고 하니까는 국탕도 끓이지만은 이래가 쪼리 먹으면 쫀득쫀득하고 맛이 또 색다른 맛이 나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고등어에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이건 또 뭔가요? 고등어를 삶았나요? 미꾸라지 대신 끓여 먹곤 했다는 이 고등어 어탕도 흔한 음식은 아닙니다. 아이 국물이 뜨거워. 고등어를 푹 삶아 건진 다음 뼈를 추려내고 살만 발라냅니다. 보기만 해도 비린내가 물씬 나죠. 그래도 하루하루 끼니 걱정에 애가 타던 그 시절 이 고등어만큼 만만한 생선도 없었습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하면 어떤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세타 속에서 다 커. 그 물건 팔러 다닌다고 애를 뒤잡아 씌워갖고 다니려고. 세타 속에서? 야, 업고 다니니까 맨날 세타 뒤잡아 씌워갖고. 온종일 아이를 업고 시장을 헤맸던 어머니 등에도 그렇게 비릿한 땀 냄새가 배어 있었겠죠. 옛날에 저희들이 이래 국수를 한 그릇 먹으면 진짜 막 이게 목에 찰 때까지 먹는 거라. 예, 일부러. 그러면 계단 한번 올라가면 배가 쑥 꺼져버리고 막 그냥 뭐 그런 그 세월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게 다시 예, 그렇습니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낡고 좁은 골목길이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산동네 마을. 빛바랜 이 사진들처럼 가난도 그 시절을 견디게 해주었던 음식도 어느새 그리운 추억이 됐습니다. 고등어 몇 마리만 있어도 한 솥을 끓일 수 있으니 여럿이 나누어 먹기에도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 없는 저런 노인네들 한 그릇씩 어디 참 몸살 나고 아픈 분들이 이렇게 동네에 있으면 이제 중간에 이제 아줌니들이 이래 가지고 한 그릇씩 퍼드리며 노인네들이 맛있게 잡숫고 나면은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고등어가 그래도 위로가 깊어요. 얼큰하게 고등어 어탕이 끓고 말리고 절여놓았던 고등어 한 마리를 꺼내놓으면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함께 밥상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등어 굽는 냄새가 심리를 간다죠. 벌겋게 달군 석쇠 위에 지글지글 구우면 웬만해선 혼자 먹기가 힘든 생선입니다. 이것도 이제 꼬리 부분이 맛있어. 아, 예, 안 그래도 고르고 구울 겁니다. 그리고 갈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이 이걸 놓고서는 고등어 갈비에서 고갈비가 예, 돼요. 그래 고갈비가 뼈에 됐죠. 발라 있는 그 살을 위에 발라 먹으면서 그렇지. 뼈를 이제 잡고 이렇게 뜯어먹는 김자루 이렇게 예.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빨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니 맛있기는 갈비에다 대. 이게 더 맛있지. 세상 어떤 비린내가 이렇게 사람을 웃게 할 수 있을까요? 냄새만으로도 노릇노릇
추억이 익어갑니다. 요 간장에 찍어 잡수면 돼. 그냥 내가 한번 드셔보세요. 손 갖고 막 뛰어야 돼. 이만큼 먹으면 억수로 짜지. 억수로 짜요. 그래도 이 짠맛을 한번 봐야 돼. 보세요. 뭐 짠맛을 못 봤냐? 찬물에 물 말아서 밥 말아서 딱 소금 덩어리만큼 이게 먹으면 요거를 잡숴봐요. 요 간장 양니까. 이따 이제 물개나 키겠네. 응? 물 좀 잡숫겠어요. 안에서 짜봐. 뭐만 해도 한 숟갈은 품은 데 짠내 가득한 살안점에 밥 한 그릇 후루룩 비워냈던 이 맛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역시 그래도 요 진미는 그래서 당신께서 만들었다고 지금 진이 찾기. 아니 옛날에 엄마 생각하면 안 먹어봐 이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 예, 없다. 아유 근데 못 잡수는 분은 한 번도 없네. 잘 먹어요. 이것이 고등어의 힘이다. 그냥 뽑아다 주니까. 아유, 아니 나 지금 잡아서 안 먹을래. 고등어 한 마리 밥 삼아 안주 삼아 둘러앉은 이 저녁 허기진 마음들이 하나둘 채워집니다. 그렇게 어두워진 골목길 집으로 돌아가는 지친 발걸음에도 조금씩 힘이 실리곤 했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고등어 배가 다시 새벽바다를 달립니다. 제주 구내와 서해안에서 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무리지어 빠르게 이동하는 터라 쫓기는 힘들어도 한 번 잡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랍니다. 네, 이 지금 뿌리고 있는 게 얼음인데요. 고등어는 잡히면 금방 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군요. 그렇게 밤새 바다와 사투를 벌려가며 잡은 고등어를 싣고 부산항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 배가 뭐 오는 배입니까? 예, 고등어 운반선이라 그래가지고. 아, 운반 오는 거? 예, 예. 바다에는 본선 하나, 등선 둘, 운반선 둘. 네.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하나 운반선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 운반선도 100톤이 넘는다는데요.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부산항이다 보니 고등어들이 죄다 부산에 모이게 된 거랍니다. 예.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고등어가 있나? 이 고등어 구이가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 고등어 빼니까는 뭐 항상 고등어가 있습니다. 아유. 글쎄요. 어부들이 먹는 고등어라니 맛도 좀 특별하지 않을까요? 이 맛을 풀어놓을 수 없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매일 고등어 내놓습니까? 예, 예. 삼시세 때는 다? 예. 그래도 안 됩니다. 아이고, 참 신경이 있네요. 삼시세끼
고등어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어부들 마음이겠죠. 그런데 고등어는 잡히자마자 금방 죽는 데다 살아서도 부패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쉽게 상하는 생선입니다. 날 것을 그대로 먹는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요즘 활어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회로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휴, 이거 머리가 막 움직여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칼질을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선도가 준 겁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회를 뜬 다음 소금과 식초에 절여 먹기도 하는데요. 이 살이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살짝 절였다 다시마와 식초 등을 섞은 절임물에 15분 정도 담가 숙성을 시킵니다. 일본은 숙성된, 그냥 뭐 선어 위주로 먹는 거잖아요. 숙성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선어보다는 화로를 위주로 하고. 근데 점도위를 보면은 화로보다 원래 선어가 숙성시킨 게 더 맛있어요. 탱탱하고 점도위도. 이렇게 소금과 식초를 이용해 숙성을 시키면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비린내를 잡아주어 맛과 풍미가 좋아진답니다. 절임을 하면 살이 단단해져 식감도 다릅니다. 화로회가 신선한 고등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절임회는 깊은 맛이 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어를 회로 먹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의 영향이 큽니다. 한때 일본에선 이 고등어를 윗사람에게 뇌물로 주기도 했다죠. 고등어의 일본 말이 사바인데 아부할 때 쓰는 사바사바라는 말이 이 고등어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더군요. 심해 사바 나왔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와 술 한잔을 나눕니다. 이 등푸른 고등어처럼 우리의 푸르렀던 청춘의 날들이 떠오르는군요. 일반 광어, 도미 이런 거는 뭐 큰 향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어라든가 뭐 전어 뭐 이런 종류는 자기만의 고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꾸 고등어가 그리운 건 그 고유의 향 때문에 그리운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젊은 맛, 또 요것은 숙성된 맛. 그러니까 나이 좀 먹은 사람의 맛이야. 그렇죠. 진득한 맛이 나고. 진득한 맛이 나고. 요거는 삼박한 맛이 나고. 이거는 우리 강 회장이고 요거는 나야. 그러니까. 머리는 다 쉬었지만 어디에서 나처럼 들고 가고 있는 청춘을 위하여. 때를 놓치지 않으려 애써보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늦기 전에 꿈을 이루고 싶다며 한 젊은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고등어 양식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를 고향으로 부른 건 이 양식 고등어였습니다. 와, 고등어 살찌가 좋다. 고등어 이거 양식하기가 일반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고기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잘 죽어요. 넓은 바다를 마음껏 누비던 녀석들을 한 곳에 가두어 키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렵게 고등어 양식에 성공하면서 요즘 전국 어디서나 고등어회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데요.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자연산 고등어만큼 대접을 받는답니다. 일식 조리사를 꿈꾸던 학선 씨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등어였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거 피를 빼면은 이렇게 돌면서 피가 자연적으로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손으로 빼면은 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안 빠지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피 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어는 비린 맛을 최대한 줄이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게 굉장히 신선한 상태고 이거는 지금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색깔이 이게 좀 시간 지나면 점점 이런 색으로 많이 변해요. 그러니 손놀림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고등어가 다 똑같은 맛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손질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맛이 좌우될 만큼 아주 예민한 생선이기도 합니다. 입에 살살 녹는다. 응? 누가요? 응, 녹아. 요 찍으라. 자, 건고. 건고? 응. 야, 튀긴다, 야. 맛있지? 욕지 고등어가 튀긴 맛있다, 정말. 진짜 고기도 잘 썬그리고, 우리 욕기 말로 잘 썬그린다 하거든. 회를 잘 뜬다, 썬그린다, 칼을 가지고. 야, 너 언제 이리 배웠노? 잘한다, 야. 그래, 건고하면 다 할까? 저도 두 분과 건고 한번 하고 싶네요. 누나, 고등어 왔다. 학선 씨가 고등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 누나 덕분입니다. 아빠 고등어가 왔다. 따님이에요? 예. 몇 살이에요? 지금은 2살. 2살? 깜짝이야. 발딱발딱. 고향에 돌아와 결혼도 하고 조리사의 꿈을 다시 꾸게 해준 것도 누나였습니다. 제가 6번째고 동생이 7번째. 그럼 7남매. 예, 7남매인데 그래 제가 같이 가자 하니까 지금 한두 달 정도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그냥 내려왔죠. 보따리 싸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그의 두 손 가득한 고향의 고등어는 학선 씨의 마음을 든든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젠 고등어를 다루는 솜씨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라는군요. 금방 잡은 고등어로 회를 떠서 갖은 채소를 함께 넣어 새콤달콤하게 무칩니다. 고등어 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고소한 고등어 횟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다른 생선은 좀 심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군요. 누나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터라 누나는 어려서부터 동생 챙기는 게 일이었다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래가지고 등 넘어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동생이 따라온 거예요. 학교를? 네, 따라가서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그 교실까지 데려갔다가 얘가 오줌을 싸가지고 데리고 나가지고 어머니가 학교까지 찾아왔던 그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40이 넘어서도 누나에게 동생은 여전히 6살 오줌 싸개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제 야무지게 제 몫을 찾아가는 동생이 든든하실 듯 싶은데요. 고등어 쌀을 다져 만드는 이 죽만큼은 이제 누나보다 솜씨가 좋습니다. 고등어 죽도 싱싱한 활고등어 아니면은 엄두를 내기 힘든 음식인데요. 표고와 양파를 다져 넣어 비린 맛을 없애고 향긋한 맛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피가루가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군요. 고등어가 아무리 생물이라도 비린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마늘에 참기름 볶고 그다음 이제 산초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산초 조금 넣고 맛도 좋지만 등푸른 생선의 영양을 그대로 담은 별미 보양식입니다. 회를 뜨고 남은 고등어 뼈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는데요.
무슨 육수든지 자기 어떤 하는 거에 재료가 들어가면 본체가 들어가면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장어뼈처럼 구워서 육수를 내는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어뼈는 육수를 내고 살은 곱게 다진 다음 생강즙을 섞습니다. 완자를 만들 거라는데 고등어 쌀만으로는 잘 뭉쳐지지가 않겠죠. 밀가루하고 그다음 전분가루하고 찹쌀가루. 생각이요? 예. 전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텁텁해지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줘야 한답니다. 고등어뼈 육수에 고등어쌀 완자, 그 맛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시죠? 고소한 맛과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이라는데요. 기름에 튀겨도 좋고 이렇게 삶거나 쪄도 색다른 고등어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고등어 하나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소박한 꿈이 모두 이 안에 담겨 있는 듯하네요. 고등어는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이들 입맛은 더 까다롭죠. 좀 손쉽게 애들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애들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고민 좀 하면서 만들어냈어요. 고등어에 향신료를 얹어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이 구운 고등어를 빵 사이에 끼워 넣어 먹는 게 터키에서 흔하게 먹는다는 케밥인데요. 맛을 내는 나름의 비법이 있답니다. 토마토하고 양배추하고 고등어하고 빵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부드러우면서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너무 멀리 돌아온 게 아닐까. 아직도 고민이 많지만 손잡아줄 가족이 있고 변함없이 기다려준 고향 바다가 있어 다시 용기를 냅니다. 창으로 나와 있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자라서 지금도 항상 만나면은 그 생각으로 아련한 그런 추억이기도 하고 저희한테는 이제 현재 삶이기도 하고 그렇죠. 넉넉한 바다를 익명으로 떠돌 적에 아직 그것은 등이 푸른 자유였다. 어느 시인은 고등어를 두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마냥 푸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금에 푹 절여진 자반 고등어처럼 살아도 그때를 기억하는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오늘도 고등어 가득 실은 손수레가 시장 골목을 누빕니다. 충무동 새벽시장의 터줏대감, 칠순을 훌쩍 넘기고도 여전히 기운 넘치는 청춘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한 지 꼬박 32년째. 헐값에 팔리던 국민 생선 고등어가 금고등어라 불릴 만큼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건 서로의 곁을 지켜준 두 분인데요. 고향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궁합이 잘 맞는 단짝입니다. 그래 서로 다일에 많이 맞으니까 이만한 세월을 같이 했지. 안 맞으면 했겠어, 그지? 좀 마음이 너그럽고 잘하니까. 나는 좀 뭘 모르고.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곳에선 고등어를 사고 파는 사람들로 많이 북적북적했다죠. 지금보다 많이 이 앞에 사람들이 많았거든. 한 열 몇 명 했거든.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뭐
그만두고 이러고 지금은 이제 한 7, 8명 되는가 봐. 조금은 눈 감고 쳐도 친다. 가운데만 치면은 얇은 부분은 자동으로 된다 이거. 예전에는 소금에 푹 절인 자반 고등어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렇게 간이 딱 맞게 소금에 절여 숙성을 시킵니다. 이래가지고 네. 한 이틀 정도 네. 저래가 속 쳐가지고 나누면은 원래 고등어 숙성이 돼야 제맛이 나거든. 그렇지. 간간하게 잘 숙성된 고등어 맛이 소문이 나면서 단골도 제법 많습니다. 가방 벗어 놓지 없게 이런 게 아픈데. 전부. 이건 뭐예요? 이거 내나 주소. 택배 붙이는 주소. 이거 억수로 오래돼가 이봐. 고물이다. 택배를 해가면은 한 마리씩 갈라 먹거든. 갈라 먹으면은 그거를 먹어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퍼진다 이가. 그래서 이제 자꾸 많아지. 저는 주술 쳐가놓고 가 입소문 좀 내가 우리 장사 많이 하라고 시키지만 그러면 안 돼? 솜씨 좋은 동생이 주로 간제비를 하고 성격 좋은 형님은 장사를 맡곤 합니다. 아이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해야지. 추석새가 오셨는데 서비스도 좀 해야지. 넉넉한 인심이 덤으로 얹어집니다. 이게 또 장보는 맛이겠죠. 할머니가 간을 잘하는 거 어쩌는가 다른 집보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온다니까 우리 아저씨는. 간제비 솜씨도 좋지만 음식 솜씨도 아주 그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직접 해서 먹는다는데요. 잘 익은 묵은지 하나 밑둥 뚝 잘라 넣고 살집 두툼한 고등어도 칼집만 넣어 올립니다. 고기에 푸지만 하고? 그건 뭐예요? 매실청. 매실청? 먹는 거밖에 남는 게 없는데 맛나게 해 먹어야지. 밥에도 찹쌀 좀 많이 넣고 이래가지고 해가 먹으면 건기가 있고 먹고 나도 빨리 배가 안 꺼지는데 시켜 먹는 밥은 빨리 배가 꺼지더라. 든든하라고? 그렇지. 든든해야 되고 또 맛있게 먹어야 되고. 아이고 그냥 따끈한 밥만 한 그릇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30년 넘게 고등어 장사를 하다 보니 어부들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매콤하게 끓이는 이 매운탕은 고등어 잡는 어부들이 배 위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랍니다. 고등어 무 같은 건 웬만하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음식을 좀 배 사람들이 좀 많이 해 먹는 음식이에요. 국처럼? 국처럼. 방아도 많이 넣고 양념도 많이 넣고 맛이 배. 마지막에 방한 잎을 넣어 향긋하면서도 톡 쏘는 맛을 더합니다. 됐지? 이 맛에 딱 맞지? 아이고 맛나다 맛네. 고등어 찜이 너무 맛나다. 맵고 짠 두 분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한바탕 맛있게 끓습니다. 알맞게 소금에 절여진 간고등어는 양념장만 얹어 쪄도 맛있습니다. 해먹을 줄 몰라서 그렇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잘 해놓으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에요 고등어가. 때론 지우고 싶고 피하고 싶던 냄새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 비린내를 몸 안에 품었기에 한 세상 뜨겁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두 분 모습이 곱게 포개놓은 고등어 한 손 마냥 정겹습니다. 이제 우리는 워낙에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부보다 더 친근감이 덜 느껴지지. 진짜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내가 장사 안 할 때까지는
같이 있어줘야 되지. 그렇죠. 내가 보호를 해야 돼, 언니가. 언니니까. 우리 돌아서 가가서. 아이고 이 집이 고등어가 질만 이 통으로 갈뚝 쳤어요. 안녕하세요. 얀말. 아 이건 무늬가 틀리네 예, 이렇게. 그렇지. 너무 잘 알으시네. 아니 이거 틀려 세 단계로 이렇게 돼 있네. 예, 예. 이게 외제예요? 우리 근해에서 잡힌 거예요. 우리 근해 거죠. 우리 국산입니다. 네. 오리진. 훨씬 맛있다고 그래. 우리 근해 게. 너무 맛있지. 하루 종일 고등어를 따라다녔더니 어느새 제 몸에도 비릿한 냄새가 배어든 것 같습니다. 아이 냄새. 우리 음식한 거보다 이 비린내가 더 좋아 나. 마치고 가실 때 보시면 아니야, 고갈비 아니야. 해드릴게. 고갈비 좋죠. 이 시청자분들이 욕할 거야. 지금 큰 놈이라고. 근데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바다 냄새 같기도 하고 또 땀 냄새 같기도 하고 푸른 바다를 누비며 흘렸던 그 뜨거운 땀과 눈물이 이 고등어에 섞여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은 이 비릿한 냄새가 수시로 그리워지곤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가 벌써 끝나셨을까? 혹시 안 잡순 분들이 때문에 고등어 한번 생각해서 밥상의 비린내를 한번 풍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히 계십시다. 예, 마실 때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좀 국민 배우로서 좀 열심히. 네. 국민고등어 만세. 오래 해주세요. 네.